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성격 특성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좀 다소 불안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쉽게 의식하는 아이들의 경우라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때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과연 저 아이가 그런 잠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민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전격적인 측면이나 다른 점을 좀 살펴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한편은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인종욕을 받고 싶기 때문에 또래들한테 눈에 띄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좀 더 개구진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 앞에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관되게 아이가 표현이 될 수 있게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지금 좀 다소 높게 나타났어요. 학업적이면 주도권을 주는 식으로 조금 아이를 이렇게 리드해줘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이제 워낙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특히 또래들한테 있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 같은 거를 좀 이해하며 행동하는 부분까지 보완이 되면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뽑힌 거잖아요. 주변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좀 의식하는 편. 이렇게 어느 부분에 있어갖고 남을 의식하고 막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외향적이고 이렇게 활동적인 경우에는 제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일부 행동들은 가정 내에서 억압이 됐다가 학교에서 뚜껑이 열리면 이제 더 드러나게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거 자체는 너무 염려하실 거 없고 이제 그런 조절 능력은 아이들이 점점 배워나갈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좀 경쟁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은 그게 막 주변 사람 눈치를 보는 형태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조금 잃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남 의식하는 동안에 자기가 해야 할 건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만이 혼자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래서 학습적인 면을 봤을 때 그게 다 연관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끝에 딱 떨어지게 마무리를 못 짓는다던가 끈기 있게 다 못한다거나. 꼼꼼한 민우 어머님 고민은 민우가 남을 신경 쓰느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래요. 민우 어머님의 상담은 민우가 자기 할 일을 실속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방법에 맞춰졌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남들은 잘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랬다면은 보통 어떻게 아이한테 반응을 해주시겠어요? 그런 경험 있거든요. 와, 너 이런 거 할 줄 아니? 엄마 못하는데 너 진짜 멋있다. 지금 칭찬하신 내용은 뭐냐면 아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했는지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결과만 놓고 멋있다, 잘했다. 이건 능력 규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하는 모습을 매 순간 보여줘야만 해. 그러니까 보여질 것들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 능력의 양상은 그만큼 더뎌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더니 너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죠. 그런 칭찬을. 아이 얘기를 끝까지 들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일단 끊던지 아니면 어머님이 먼저 얘기를 다 끝날 때가 많습니까? 제가 덕룡이한테는 말을 중간에 좀 끊습니다. 근데 작은 아이한테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그거를 알았는데 작은 아이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참 동안 하는데 끝까지 들어주고 웃어주고 이해를 하는데 덕룡이 같은 경우에는 말이 너무 길어요. 이제 아이도 뭐 듣다가 사실은 조금 귀찮은 마음에서라도 다음에 안 그럴 거야 있을 경우 거기서 끝납니까 얘기가? 덕룡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끝나요?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게 되고요. 제가 먼저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제시하는구나.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규칙이나 뭘 규율로서 가는 기보다 상황만 무마하기 위해서 갈 때가 많겠네요. 자기가 머리를 좀 기르고 싶을 때 바로 자르라고 하시고 사소한 일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덕룡이는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입니다. 덕룡이 어머님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상담 내내 기록을 하면서 정말 열정이셨죠. 어머님의 열정이라면 분명 덕룡이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화할 땐 적어도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말의 내용만으로 전달되는 건 30%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70%는 표정이나 말투를 네. 통해서 네. 전달되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좀 잘 되세요, 이거. 저는 하지요. 네. 저는 덕룡이는 안 보려고 그러죠. 엄마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는 저를 바라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여전히 멋쩍은 표정으로 이제 다른 데를 응시하고 그러죠. 동영 엄마 눈 좀 봐라. 얘기하는 동안만 잠깐이라도 쳐다봐. 이 정도 네. 행동만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제 눈을 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는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이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엄마는 얘기할 때 서로 눈을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긴 얘기 하지 않을 테니까 잠깐만 눈을 봐줘. 이거 보면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까지예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그동안.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를 너무 많이 네. 말하니까 벌써 그게 아이는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덕룡이 어머님의 고민 해결. 덕룡이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말을 끊지 마라. 말은 짧게 하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 눈은 마음의 창. 서로의 고집이나 생각이 아닌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되라. 개성면에서는 장점이에요. 편육도 뛰어나다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속속이 너무 강하면 또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혹여 좀 자기중심적이랄까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떨어진다랄까 이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혜빈이는 춤추기와 꾸미는 걸 좋아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이었습니다. 연예인이요. 취미가 춤추는 거라 춤을 좋아하니까 연예인 되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 1순위는 연예인입니다. 잘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신보다는 열망에 가까운 바람이죠. 보컬 트레이너와 안무가 멘토를 만나 연예인 체험을 하고 멘토가 자질이 있다고 평가하면 성공, 없다고 할 경우 혜빈이에게 맞는 진로와 멘토를 찾아볼 거예요. 부모님은 혜빈이의 주장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을 상담하실 겁니다. 그림으로 평소 어려워했던 문화재와 속담을 재미나게 배워볼 거예요. 공주병. 저요. 비온 척해요. 많이 웃어요. 쉬는 시간에요. 남자애들을 톡톡 주먹으로 때려요. 자꾸 글씨를 잘 써요. 저요. 미술을 잘해요. 왜냐면 그림 솜씨가 완전 잘해요. 정민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랍니다. 대답할 때는 굉장히 빨리 대답하는 아이 있죠. 빠르게 이해하고 빨리 대답하는 아이인데요. 근데 잠깐 수업에서 조금 멀어질 때는 좀 산만하기도 하고요. 너무 여성스러운 거 싫어요. 약간이 좀 씩씩하고 좀 활동적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 너무 앉아서 꼼시락꼼시락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집안에서 혼자 놀 때는 당연히 혼자 놀이 많은 거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나가서 여러 친구들과 넓은 공간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좋은 면으로 보입니다. 뭐 연예인 아나운서 이런 거 초등학교 10대 직업 있잖아요. 애들이 다 뽑아봐 10개밖에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경험의 폭이 좁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는 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전혀 없고 충분히 관심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그것이 나한테 맞는 일인지를 확인하려면 정보가 있어야겠죠. 일단 그 일 자체에 대한 정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 그걸 구분을 하고 일관성 있게 규칙을 좀 만들어주는 건데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그 혜빈이한테 특별히 좀 이렇게 용납하거나 허용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뭐가 있어요? 자는 거. 아직 어려서 남의 집에 안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해준다고 그래요. 또 다른 약속을 하는 거죠. 다른 거 해줄 테니까 친구네 집 가서 자는 거는 하지 마라 그러는 편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게 있지만 늘 그걸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힘을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불러요. 만족 지연 능력이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작은 만족이나 욕구를 참는 능력을 말합니다.
혜빈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정 내에서 좀 이렇게 원칙적으로 적용이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키우려면은 이제 일단 가정 내에서 원칙이 명백히 있어야 되고 사전에 아이한테 충분히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어떻게 지시하는지 방법만 바꿔도 통해요. 그 대신 원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두 가지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태도가 명확하시니까 이렇게 되려면 그냥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조금 인내를 가지는 기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혜인이가 은근히 좀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하는 게 많죠? 다른 사람들한테? 많죠. 나서가지고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하는 그 대회가 있어요. 영어 말하기도 있고. 가족화 그림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좀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으면 그렇지 못했었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애정이나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엄마가 막 언니한테만 신경 많이 써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뭐 부러웠고 막 섭섭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는 안 그래요. 혜인이가 이쁜데 언니하고 놓고 보자면은 항상 언니랑 반대로 얘기를 해요. 언니는 피자, 그럼 엄마 나는 치킨.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 큰애한테 맞춰져 있더라고요. 언니하고는 약간 경쟁적인 면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많아요. 많아요. 언니를 의식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주목받는 언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튀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건 일종의 보상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다만 내 행동이 상황에도 과연 적절한지는 가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제 셀프 모니터링, 즉 자기 감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 관찰이란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해하고 말이나 행동이 적절한지 관찰하여 제어하는 것을 뜻해. 자기 관찰은 인간 친화 능력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어떨 때는 지나치게 잘해주고 어떤 그때는 좀 놓치고 이러면은 아이는 더 끌어당기려고 불필요한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는 힘들도 다 괜찮은 편이니까요. 지금 상태 그대로 좀 아이들이 이끌어주시면은 더 잘 커갈 것 같아요. 성도 풍부하고 공감 능력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달시킬 필요가 있고, 또 타인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 친사회성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이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들이 많나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도 영향을 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이가 원래도 독립성이 좀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는 데다가 유학생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존하기보다 본인이 뭔가를 챙기고 찾아서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몸에 뱄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이 장점으로서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메꿔나가는 힘을 가지게 되죠. 외향적이고 또 리더십이 있고 또 대인 매력이 높은 아이들, 그런 걸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평소 모습과 달라지잖아요.